Date of birth? Friday, 31st of December, 1937. You're living with your daughter at the moment? Yes, until she goes to live in Paris. No, Dad, why do you keep going on about Paris? You told me. No, I didn't. I'm sorry, Anne, you told me the other day. 안녕하세요, 영화 돋보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작품은 양들의 침묵으로 유명한 안소니 호키스 주연의 영화 더 파더입니다. 안소니 호키스는 천재살인마 한니발 렉터로 그의 연기력을 입증한 바 있죠. 정말 소름끼치고 매력있는 악역을 연기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눈빛은 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이번 영화 더 파더에서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한 노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나무주연상 영예를 안았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뿐만 아니라 각색상, 제46회 LA 비평가에서는 편집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이력이 보여주듯 이 영화는 안소니 호키스의 훌륭한 연기, 각본, 연출을 맛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영화의 감독인 플로리아 젤러 감독은 원래 극작가입니다. 또한 이 작품이 그의 첫 연출 작품이죠. 그럼에도 첫 작품이라 생각되지 않을 만큼 연출들이 뛰어나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 속 안소니의 기억의 낯장들을 함께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아직 감상하지 못하신 분들은 감상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화 돋보기 리뷰 시작합니다. 우선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80대 노인 안소니와 그와 함께 사는 딸 앤이 있습니다. 그렇게 런던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는 최근 이상한 일을 자주 겪습니다. 집안에 있던 그림들이 사라지고 가구들도 나눠보는 사이에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혼동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나의 딸 앤이 갑작스럽게 런던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앤이 내 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딸이 날 용원에 보내고 제 집을 차지하려는 걸까요? 잠깐, 앤이 내 딸이 맞긴 한 걸까요? 매일매일 기억이 뒤섞여 갑니다. 내 소중한 시계도 자꾸 누군가 훔쳐가는 것 같습니다. 내 딸은 분명 이혼했는데 아이의 남편이란 자가 제 집에 앉아 내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러다 갑자기 집에 들어온 한 낯선 여자가 제 딸이라고 말합니다. 저 아이는 내 딸이 아닌데요. Where's Anne? Sorry? Anne, where is she? I'm here. Who exactly am I? 대개 치매를 다룬 영화들은 가족들의 관점에서 극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알츠하이머 가족들의 슬픔을 그려내는 것이 이런 영화들의 전통적인 전개죠. 대표적으로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대를 사랑합니다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더 파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린 본인의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생소하지만 더 무섭고 소름 돋는 연출 방식이죠. 거기에 카메라는 3인칭으로 인물들을 담아냅니다. 그렇게 더욱 객관적인 시선으로 치매라는 병을 찍어내 관객들은 치매라는 병을 몸소 체험하는 형태로 관람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넓은 집을 좁게 찍어냅니다. 다소 갑갑하다고 느낄 정도로 말이죠. 안소니를 집에 가둔 듯한 모습으로 연출하죠. 때문에 치매라는 병으로 인해 스스로 고립되고 폐쇄되어가는 안소니의 내면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카메라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연출 방식은 스릴러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주인공 안소니 주변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해가죠.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출로 집의 구조가 있습니다. 가구가 변하고 기존에 있던 그림이 사라지고 원래 알고 있던 간병인의 얼굴이 바뀝니다. 이 정도 되면 안소니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세상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죠. 때문에 영화 속 나오는 모든 장면들은 아마도 모두 허구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치매라는 병을 앓는 이의 시선이라고 볼 수 있죠. 추가적으로 조명 연출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인물의 측면 또는 머리 위를 쬐는 조명으로 마치 연극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는 인물의 명암을 주는 조명으로 인물의 표정을 강조하고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연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영화에서는 여러가지 상징물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입니다. 안소니는 집에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자신의 딸 앤이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죠.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말이죠.
점차 유폐되어가는 내면의식을 집이라는 공간적인 형태로 보여줍니다. 접어져가는 집, 바뀌어가는 가구, 이런 물건들이 이를 뜻하죠. 두 번째는 시계입니다. 같은 연장선상으로 안소니는 시계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뒤죽박죽 섞여가는 혼동스러운 내면 세계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시계란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정돈된 질서를 뜻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창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안소니와 앤이 창밖을 보는 장면이 덜어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움 또는 이상할 것입니다. 안소니가 창밖을 통해 바라본 것은 풍선을 잡으려는 아이나 평범한 일상들이었고, 앤이 창을 통해 본 것은 화목한 가정이죠. 이처럼 이들의 내면 심리를 창문을 통해 표현합니다. 이 영화는 치매 걸린 노인의 시점으로 극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카메라에 비친 모든 장면들은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는 유일하게 그렇지 않죠. 결국 치매 증세가 심해져 요양원으로 간 안소니는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나의 잎사귀들이 사라져간다고 울며 간호사에게 말하죠. 거기에 카메라는 냉정한 3인칭 시점으로 관조합니다. 정말 감탄스러운 연기와 냉정한 연출이 조화롭게 그려지죠. 왜 이것이 조화롭냐면 기존의 한국 영화였다면 과잉된 음악, 클로즈업된 얼굴로 심파를 그려냈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그라져가는 기억들과 뒤죽박죽 섞여가는 의식 속에서 울며 외치는 안소니를 조심스럽게 관조하며 비추어냅니다. 하지만 영화가 이렇게 끝난다면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를 가만히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간호사의 장면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넵니다. 날이 좋으니 같이 산책을 가자고. 마치 어머니처럼 그를 다독여주는 이 장면에서 다들 뭉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영화 더 파더는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체험의 형태로 전환한 작품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를 통해서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체험이란 영역에서 그렇고 그들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나 특히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치매라는 병을 공감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극적인 재미도 정말 뛰어납니다. 영화는 한 편의 연극처럼 점차 클라이맥스로 달려가 후반에 폭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톤이 스릴러이기에 서스펜스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안소니 호킨스와 올리비아 콜만의 연기는 정말 좋습니다. 표정의 디테일 너무나 끝내줍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평범하게 흐르는 일상의 귀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이상 영화 더 파더 리뷰 마치겠습니다. 영화 리뷰 영화 돋보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ly how my 안녕.